지금 분위기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뭐 통과시키고 이러는 건 별로 안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더 튀어나오느냐. 네. 요 관심사 이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여러분. 탈출은 지능순. 자, 뭐 로드맵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단칼 쐐기를 박았어요. 물이 넘치면 죽기보다 살기를 택할 것이다. 물이 넘치면. 야, 저거 명언이다, 명언. 표현 너무 좋네요.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5천만 국민한테 자기들이 고립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 버티기 힘들어요. 김남국 네. 현역 의원일 때 이런 여론이라 그러면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죠. 버티죠. 특히나 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만나는 주민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또 의원들도 개개인들이 다 그냥 정치인 이전에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출마하기 이전에 세은 누나를 그냥 누나로서 형 동생으로 형이 아니구나 누나구나 누나로서 1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근데 누나가 저한테 야 남구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진짜 인간이냐 이렇게 하면은 사람으로서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민망하죠, 민망하죠.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권자가 선배가 어르신이 선생님이 그렇게 조언한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못 버티는 고립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상설특검법 23명이 저는 앞에 김상욱, 배현진, 김혜지, 안철수, 조경태 이렇게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숫자가 현재 방송 이 시간까지는 5명이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윤탄핵 표결 뚝 터진 여당. 배현진도 이번 주 참여 선언.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배현진 의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 송파을이잖아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원래 이 지역구가 왔다 갔다 하는 데거든요. 최재성 의원님이 예전에 뭐 20 몇 %로 이기고 그래가지고 또 배현진이 지난번 이겼을 때는 뭐 4. 몇 %로 되게 근소하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지역구다 보니까 이런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는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배현진은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아니어도 예, 참여한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 1차 표결의 집단 불참이 당의 큰 패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조경태 토요일까지 하야 안 하면 윤탄핵안 표결 동참하겠다. 부산의 사흘 예. 쫄리지 이제. 그 시민들의 그 집회 현장에서 1분만 있으면요 본인들 그런 선택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장애인 김혜지 의원은 그 윤석열 탄핵 표결 때 찬성표 던졌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혜지 의원은 또 표결을 하게 되면 들어갈 수밖에 또 없을 것 찬성표. 같고요. 배현진, 그다음에 김혜지, 김상욱, 안철수. 김상욱 저번에 나와가지고 나는 반대했다. 다만 투표했다 했는데 이번에는 찬성하겠다 지금. 오늘 오전 아침 일찍 기자회견을 했죠. 네. 예. 옷이 찢어지면서까지 들어가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안철수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탄핵이 최선은 아니지만 구체적 퇴진 계획이 없으면 또 찬성할 수밖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결하러 들어가겠다는 국회의원이 이 시각 현재는 5명인 겁니다. 네. 근데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더 이제는 늘어날 겁니다. 화요일이고요. 5명 중에 3명은 그래도 무조건 찬성 의견을 표시를 한 거죠. 예. 안철수 의원은 약간 조금 애매하게 하지만 조건부 찬성이고요. 예. 그 어쨌건 국민의힘 우총이 덜썩득했나 봐요. 우총하면 한번 5시간씩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배현진 같은 사람들 이야기 지금 우리 일단 표결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이제 한 20, 30명 단위로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추경호가 지금 원내대표를 지금 수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면 당론으로 퇴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그 상설특검 관련해서 그거 아까 23명이라 그랬잖아요. 찬성한 사람들이. 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제 야 그럼 당론 하지 말고 자율투표. 토요일까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자율투표해라 하면 이 특검은 아니 이 탄핵은 무조건 통과해요. 네. 아 불안할 수밖에 더 있겠냐고요 지금. 아니 근데 직무를 정지를 하라고 여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직무 정지일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탄핵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어제도 국민의힘 의총이 있고 오늘 오전부터 계속 국민의힘 의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의총과
다르게 중진 의원들끼리 모이고 그다음에 TF를 구성해가지고 이양수 단장이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해가지고 결국 오후에 나온 게 2월에 조기 퇴진하는 설, 3월에 조기 퇴진하는 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당내에서 갑론을박 설득 작업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요. 안 돼. 왜 안 되냐면 어떻게 내란죄의 수괴가 일단 대통령직에 있을 수가 있냐고요.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루도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거 분명히 2개월 한다 3개월 한다 그때 가가지고 윤석열이 만약에 국민의힘은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지켜도 윤석열이 그때 안 싫은데? 한다고 이래버리면 그럼 싫은데 하면 어떡해요? 싫은데 이러면 어떡해요? 안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윤석열을 하야한다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이 갑자기 그때 와서 개헌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또 시간 끌기 나선다고 하면 어떡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방법은 예를 들어서 탄핵밖에 없어요.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았다라고 하면 네. 지지층한테 나는 사실 그거 안 받고 싶었는데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워서 받는 척만 한 거야. 난 그거 바로 복원했어. 네. 이렇게 실드가 그런 정도의 사건은 가능해요. 그럼. 근데 우리는 실시간으로 내란 장면을 실시간으로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도 있었고 다들. 뭐냐면 상식으로 보면 어떤 국민도 윤석열 실드를 못 칩니다. 네. 정신병자 빼고 미친 국민이 아닌 거예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국민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총겨놓고 체포하려고 했던 걸 누가 실드를 칩니까? 근데 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그걸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 내란의 공범이 되는 상황에서 5천만 대 108명의 싸움은 결국 국민이 이길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시간 싸움인 거죠. 시간. 실제로- 부역자입니다. 부역자.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은 완전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해. 네. 그 왜 출근하는 거야 도대체? 출근도 뻥을 했대요. 그리고 윤석열이. 아니 사퇴를 해야죠. 그 용산에 있는 그 전원 사퇴해야지. 공무원들도 나와야죠. 늘공 빼고는 예. 어공들은 여기서 이런 상황이면 그냥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그러니까 식물 상태가 돼버린 게 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런 데도 업데이트가 안 돼요 이제. 네.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미 분위기는 윤석열 지금 체포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다음에 이거를 퇴진을 2개월 3개월 늘린 다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예, 거죠. 지금 주식 시장이고 어디고 환율이고 난리가 났는데 전 세계에서도 난리 나고 매도되고 뭐 우리 코인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근데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윤석열이 있는 한 해결이 안 돼요. 맞죠. 그러면은 합법적인 게 탄핵 말고는 뭐가 있냐고 도대체. 나 묻고 싶어.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명문적으로 국민의힘이 말이 안 되는 게 뭐 퇴진 로드맵?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안이 이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내년 2월 또는 3월 퇴진하는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다. 조선일보 언론 저런 보도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로드맵이- 지금 현재 당장 탄핵이 아니라 네.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유지시켜 주면서 법에도 없는 한덕수가 그 대행을 하는.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대행을 합니까? 한덕수 너도 범죄 지금 공모자인데. 그러면서 요거를 뭐가 연계를 시키냐면 이재명 대표 불출마 연계시키겠다. 이 더러운 짓을 장난하냐?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야. 미친 거예요. 미친 아니 거. 여기서 대가리를 씁니까?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저거를 2개월 3개월 끌어도 결론이 안 나요. 공직선거법. 2개월 3개월 결론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사법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판결 선고 내릴 수 있겠어요? 못 내린다고요. 그러면은 저 놈들이 아무리 끈다고 해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끈다고 해도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는 일을. 내란죄 같은 걸 저지르는 놈을 뽑았던 사람들이라 그러면 정권 뺏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경제를 잘했어, 외교를 잘했어, 뭘 잘했냐고. 다 박살냈죠.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지금 수년간 악마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 모르는 이재명이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악마화를 계속 자극해가지고 야 찬성하지 마 찬성하지 마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압도적이에요.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52%. 지금. 네. 아니 대통령 선거가 만장일치제입니까? 51%면 당선되는 거를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자기들이 뭔데 출마하라 말아를 지들이 결정합니까? 그거는? 상대 후보들은 한동훈이나 다 한 자릿수잖아요. 9%, 뭐 4%, 3%, 2%. 그러면 이재명을 제거한다, 죽인다고 해서 자기들한테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라는 뭐를 저지른 정당,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어쨌든 지금 지금 속보나 등등이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계엄 해지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났어도 추가 병력을 보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추가 병력을 보냈으면 그건 누구한테 향해요? 국민한테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여사는 국민한테. 2차 내란이 있을 수도 있고 2차 내란. 예. 그런 상황에서 니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하자고. 그러니까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해도 되는 상황이야.
근데 대통령이란 자리가 비우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탄핵을 해서 한덕수한테 권한대행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덕수도 지금 피의자야. 네. 누구한테 가야 돼? 근데 요새 이런 생각 아니, 들더라고요. 근데 지정생존자. 딱 지정생존자 생각하니까 다 없어, 다 없어. 넷플릭스를 봐야겠어. 네, 다 없어. 그러네. 막판에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직 하잖아요. 거기 혼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네. 네, 여기 지금 국무위원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막판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부에 여성부 없어. 가족부 장관이 없어. 없어. 여가부 장관이 없어. 그럼 뭐야? 누가 해야 돼? 네. 자, 그래요. 기가 막힌 상황이네. 지금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 우리 민주진영 분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등에 칼 꽂고 국민의힘으로 가셨던 저분 탈출하고 계시네요. 탄핵 외엔 국가적 위기 극복 어렵다. 그러니까 맞는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내에서도 지금 제가 보기 최재형은 아마 주류는 아닌데 네. 이 사람 판사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이 탄핵 외엔 어렵다고 하는 게 최재형만 그러는 게 아니라 조갑재 이런 사람들 다 일제히 탄핵 얘기하고 정규제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버티냐고. 그려 보라고요. 윤석열이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냐고요. 법적으로 윤석열이 있는데. 윤석열이 그러면 만약에 당장의 국지적인 어떤 도발이나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다 일일이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 윤석열은 지금 거의 미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잡아와야 됩니다. 빨리 가서 그러니까요. 신변 확보해야 돼요. 자, 말이 안 되는 걸 억지 부리고 있는. 그 민주당이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추경호 의원직 제명 추진. 네, 저거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해야죠. 됩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을 막으려고 하는 걸 방해한 계엄 공범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란은 스치기만 해도 중형이라고. 네.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형이 3년 6개월이에요. 그냥 옆에서 알기만 방조만 해도 했어도. 방조만 해도 근데 이제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법원에 따라서는 적극행위일 수 있잖아요. 적극가담. 적극가담이죠. 왜냐하면 내란이 해제되는 것이냐 아니냐가 내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제일 중요한 그렇죠. 이 내란 계획의 제일 핵심 포인트잖아요. 핵심 작전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이제 물론 수사를 해봐야 되진 알겠지만 의원들이 해제 의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을 보이잖아요. 문자를 자기 당내 의원들 문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장소를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혼란 주고. 그 다음에 혼란 주고 의원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본회의장에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친한계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이야기해가지고 빼내려고 하고 또 의결하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30분 시간 벌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종의 모든 것들을 보면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했던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맞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자야. 영태균 게이트 25. 25. 그것도 20개. 잊으면 안 되죠. 절대 네, 잊으면 잊으면 안 안 되죠. 됩니다. 추경호도 저는 사법 처리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정말로 현장에서 국민의 의원들이 뭐 서둘러서 당사로 빠져나가는 걸 눈앞에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게 해도 막았습니다. 네. 가시면 안 된다고. 자, 근데 그 아주 나쁜 상황에 지금 놈이에요. 오늘 예산안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시간 관계상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예산 증액해달라고 민주당이 삭감한 거 예비 EBB 절대 반지처럼 쓴 거 예비비 좀 깎고 뭐 여러 가지 예산 중에 불필요한 거 깎았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거 깎았죠. 저거 민들레 헤드라인 보세요. 이 와중에 예산 증액 요구 한동훈 최상목의 파렴치. 왜냐면요 여러분들 농담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다음 내년에 예산은 윤석열 정권이 안 쓸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요 그렇게 되면 추경하면 됩니다. 맞아요. 필요한 돈 추경하면 돼요. 예. 근데 이 와중에 예산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하고 최상목이가 민주당이 지금 민생 예산 깎았다라고 국민 선동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일요일 날 기자회견 때 예산은 오히려 더 깎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불필요한 거 많다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삭감하겠다고 하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깎고 나서 진짜로 필요하면 추경하면 되지. 추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이 추경호 이 새끼야. 추경호가 기재부 장관 때 추경 절대 안 했습니다. 민생 예산 어쨌든 추경. 국민의힘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방송으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고립감이거든요. 이 방송이 시작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시민들이 고립감 느끼지 않도록 같은 방송을 듣는 사람끼리 흩어지지 않게 만들자가 이 방송에 만들어진 모토예요. 그들도 지금 고립감 때문에 이따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네. 그 고립감이 결국엔 토요일 날 탄핵이 가결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있고 토요일 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아마
국회 안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몰랐을 겁니다. 소리는 들릴지라도. 예. 그게 못 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리는 막- 들리는데 예. 감이 안 오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여의도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마비됐었는데 거의. 여의도가 서여의도가 있고 동여의도가 네. 있잖아요. 서여의도는 아예 마비돼 버려요. 마비됐습니다. 예. 그리고 식당의 재료가 다 소진됐었어요. 예. 밥도 못 먹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토요일 날. 김밥을 네. 이번 토요일 집회 나오신 분들은 다 김밥이나 주먹밥을 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식당에서 재료를 좀 많이 만들어 놓던가. 자, 알겠습니다. 자, 분노의 똥침님. 요즘은 진짜 실시간 뉴스만 봅니다. 속보 때문에 여기저기 보느라 진짜 바빠 죽겠네요. 2년 반보다 안 보던 뉴스를 이리 신나게 볼 줄이야. 그래도 새날은 언제나 내 가슴에 희. 여러분 그 언론사발 단독이 있잖아요. 저는 다 그거를 스크랩 이제 안 하려고요. 의미 없어요. 큰 줄기를 잡고 가야지. 네. 각종 속보 단독이 사실은 이 핵심을 방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자기들 역할을 해야 되니까 속보 단독을 막 거는데 별 큰 의미 없는 속보 단독들도 꽤 많다. 흑석 돌림. 철수는 주식 오를 생각에 우참함에 앉아 있던데 선착순 5명이다 용서는 못하지만 살려는 이렇게 하셨다. 야 블라디미르님. 역사의 죄인들이 될 내란 정당의 힘. 105명 윤석열과 야쿠자 아이들 역사에 영원히 기록합시다. 이건 민주당 의원분들한테 부탁드려서 저쪽한테 메시지 보내주세요. 아, you will waste time. You cannot outturn the inevitable. 아, 시간 발음 낭비하지 마라. 좋으시네.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필연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으니까. 그렇지. 결국에는 올 거잖아요. 네. 시간 낭비하는 게 이 바보들아 진짜.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